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이 낳은 괴물, 중낙계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중소가기 대회를 진행해 보려고 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중소가기 대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노딱 방지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좀 기니까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이과장님. 평소 유튜브를 잘 보고 있는 모 중견기업의 33살 유과장입니다. 2012년 내 나이 26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지방 국립 4년제 전자공학과를 힘들게 졸업한 뒤 한 조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지만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파이팅이 넘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입사 후 제가 부속된 부서는 회사의 연구소였습니다. 지잡대 나온 주제에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어 지잡대 나온 주제라뇨. 지잡대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어 무척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렇죠. 입사한 후 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1장 로테이션과 빵꾸. 대기업과 같이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초심자를 위한 튜토리얼 정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입사하면 바로 일해야죠, 현장 가서. 심지어 면접 보러 온 날 오후에 일 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그냥 입사하고 한 달 동안 생산팀, 구매팀, CS팀, 관리부, 연구소, 기술팀,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어지러워. 이 뺑뺑이로 인해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빵꾸를 때우러 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연구소는 빵꾸 부서고 특히 저는 자주 빵꾸를 때우러 다닌 덕분에 빵꾸똥꾸라는 멋 같은 별명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야, 빵꾸똥꾸 일로 와봐. 예. 제2장 청소에 목숨을 걸다. 사장이라는 놈이 전형적인 꼰대 중에 꼰대였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동네 다 듣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조소 사장 패시브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비결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첫째, 인사 잘해라. 둘째, 회사 일찍 나와라. 셋째, 청소 잘해라. 청소부를 한때 채용했던 적이 있으나 잠시 계단에서 5분 쉬는 것도 허용하지 못해 식당 일 도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일이 지적하는 바람에 청소하시는 분께서 혀를 내두르고 퇴사하셨다고 하더군요. 5분이나 쉬셨으면은 이게 잘못하셨네. 조소 사장님들은 쉬는 거는 그냥 숨 쉬는 것만 허용이 되고 다른 건 다 허용이 안 돼요. 그 후 청소 구역을 매달 관리부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흡연장, 분리수거장, 화장실, 식당, 복도, 계단 등이며 더럽게 많네. 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하면 사장 첩한테 붙들려서 혼납니다. 첩이요? 예컨대 화장실에 물기가 가득하다. 어떤 과장은 그 이후로 사장에게 볼기장 맞고 자존심 상해서 사직했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 있습니다. 화장실 물 가득하다고 사장이 빡쳐가지고 과장 엉덩이 팍. 3장 가족 같은 회사. 지금도 줄줄이 읊을 수 있는 사장의 가족 관계도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 지금 읽기 전에 대충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가족 회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족보예요, 족보. 족보 일단 친구. 사장님 친구. 경비실에 근무하며 부장직위를 달고 있고 풀에 물을 주고 풀이 자라면 풀 깎는데 연구소 소장보다 급여가 높다. 다음 큰딸. 1,000원 떼기 하는 부서에 부서장으로 있는 큰딸내미. 매출액 뻥튀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요. 다음 작은딸. 1년에 딱 한 번 건강검진하는 날만 출근한다고 합니다. 다음 매제 1이라는 건 이제 2가 있다는 거죠. 놀고 있는 매제. 구조조정 1순위 대상자라 해외 법인으로 대피를 시켰답니다. 자, 다음 매제 2. 자, 다음 큰형. 자, 다음 형수. 자, 다음 동생. 다음 조카 1. 무능력자. 백두통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백두산 그 자체예요, 자체. 그냥. 일단 제가 파악했던 것만 이 정도이며 당시 연구소장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군요. 네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 이게 빙산의 일각이면은 그냥 빙산 다 드러냈다가 그냥 국가가 하나 드러나겠네. 그냥 부족이 하나 드러나겠네. 자, 다음으로 4장 급여 체계. 사원 1년차와 사원 3년차의 급여가 동일하며 부장 4년차와 부장 5년차의 급여가 동일합니다. 이상한데? 완전 이상한데 이거? 당연히 연봉 협상 따위는 없습니다. 진급을 할 경우 급여가 통상적으로 2에서 40만 원 정도 인상폭이 있었는데 40만 원, 4장.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3년 동안 전 직원의 직위와 급여를
동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 5장. 성과 보상 전무. 국가적 차원의 업무를 2주 가까이 전 직원이 밤을 새가며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상도 많이 받고 매출액도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전체 공지에 성대한 보상을 하겠다 약속을 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어느 날 그 공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입을 싹 닫고 끝내더군요. 그때 상처받은 인원들 참 많았고 그 일로 인해 본격적으로 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약속하면은 이런 거 지켜야 돼요. 이런 거 말을 하지를 말든가 이런 거 괜히 막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연말에는 뭐 상여금 준다 해놓고 12월 달 되면 막 두근두근해서 들떠 있는데 연말에 상여금 안 나오고 야 내년에 줄게 이러면은 진짜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맥 빠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뭐 해준다 이런 말을 안 하면 돼. 그냥 됐을 때 말없이 그냥 챙겨주면 돼. 엔지니어 3년 차인데 1년 차 급여가 같다. 혹은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회사 매출의 3분의 1 수준인데 엄청난데? 풀이나 깎고 있는 경비 부장보다 아까 그 친구분 급여가 낮다? 누가 회사에 남아 있겠습니까? 성과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제6장 시간으로 사람을 통제한다. 일단 정규 근무 시간은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임에도 불구하고 8시 출근해서 청소를 해야 하며 퇴근은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쉬는 시간은 아침 10시 30분과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4시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장 첩이 화장실을 많이 가도 뭐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첩이하는 일은 하루 종일 CCTV 12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놈이 감히 8시 이후에 출근하는지 지켜보고 누가 6시에 칼퇴근하는지도 다 체크합니다. 이런 미친 첩. 자, 다음 10장 한마음 대회. 조쏘답게 한마음 대회라는 단합회를 합니다. 아주 파이팅이 넘칩니다. 단합회는 1박 2일로 갑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일정도 진짜 겁나 빡셉니다. 사장이 말이 아주 많은데 일단 전 직원들 모아놓고 성공에 대한 얘기와 아까 패시브 스킬 사장 성공에 대한 얘기와 영업에 대한 얘기를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3시간, 4시간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미친 새끼들 진짜. 올해 말하게 되면은 진짜 16강전부터는 다 조서 사장님일 거예요, 진짜. 실습생이나 파트타임 알바온 아줌마들까지 앞에 앉혀놓고 미래 구상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들 어이없어 했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은 장기자랑 시간입니다. 이거 장기자랑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런데 참 웃긴 게 장기자랑이라는 게 반강제입니다. 안 한다고 하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장기자랑이 내 장기를 뽐내는 그런 시간인데 없는 장기를 막 만들어야 돼. 얘 같은 장기자랑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사비를 들여 유니폼을 빌리고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댄스 연습을 2주간 해서 장기자랑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밤새 놀게 하고 다음 날인 일요일은 등산을 갑니다. 빌어먹을 등산 갑니다.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거야 진짜. 뭐 산꼭대기에 무슨 뭐 거래 성사 무슨 계약서 있나?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해? 그리고 오후 4시 5시경에 하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사장 동생은 아까 이사는 교회 간다고 일요일 새벽에 집에 먼저 갔습니다. 자, 11장 회식 진급을 하면 진급자들이 돈을 모아서 전체 회식턱을 쏘는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1인당 3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와 정말 많이 내네요. 문제는 외상 진급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회식에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외상 진급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회식에 돈까지. 사장이 돈에 매우 인색하니 회식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네요. 회사 돈으로 3년 6개월 동안 전체 회식을 한 게 딱 2번입니다. 이 역시도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 갑자기 사장이 일어나서 서빙 아줌마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 사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서빙 아줌마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더 주지 마세요. 냉면 그거 취소해주세요 다. 이거 맥주 안 먹었으니 이거 계산 넣지 마세요. 등등.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냉면 다 취소해주세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회식 때 건배사를 엄청 많이 시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적게 먹게 하기 위함이라고 누군가 제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이후 정말 사장님을 관찰해보니 사장의 눈은 주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쳐다보면서 주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고기 많이 먹고 많이 시킨다 싶으면은 건배 한번 해. 건배 200명이나 되는 회사의 CEO이면서 동시에 산업단지의 이사장인 사람이
산업단지 또 이사장님이세요. 참 없어 보였습니다. 예, 진짜 없어 보이네요. 자, 부록으로 제일 열받았던 사건을 적어주셨어요. 이사 사건. 사장님이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사무실 바꿔.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부속 자재들로부터 수십 대에 이르는 PC들까지 이걸 금요일 점심시간에 시키고 월요일까지 해놓으라고 하고 지는 골프 치러 나갑니다. 진짜 골프 치 같다 진짜. 이거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회사 다니면서 책상 옮기고 컴퓨터 옮기고 이런 뭐 사물함 옮기고 이런 거 진짜 제일 짜증나요. 제일 짜증나. 공감하시죠? 손 드세요. 손 드세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뭘 자꾸 뭐 이렇게 뭐 옮겨 진짜. 우두머리가 시키니 시작은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파티션, 진열대, PC, 책상, 의자, 프린터, 부품 등 읽는데도 터 나오네. 짜증나.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금요일 밤 1차적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토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출근을 해서 옮긴 후 퇴근을 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또 8시에 출근해서 망할 놈의 청소를 끝내고 10% 남은 이사 끝마무리를 하는데 사장님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내심 이걸 언제 이렇게 다 옮겼냐고 수고했다고 격려나 칭찬 정도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 하는 말이 와, 주말 내내 뭐하고 이걸 아직도 하고 있어? 응? 간만에 하니까 또 이게 확확 또 오르네요. 또 오르는 맛이 있네. 열받는 맛이 있네. 자, 다음 현재 결국 3년 6개월간의 존버 끝에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업직종을 전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지금은 모기업 경영기획실 실장 대행을 맡으면서 동시에 전산관리도 하는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좌우지간 이 과장님과 이 과장님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동지 여러분,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조소도 많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생을 도박에 걸죠. 여튼 아무튼 지금 잘 되셔서 예,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조소를 다니시고 계시다면 이직 테크트리를 잘 타셔가지고 예, 좋은 회사로 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